자, 금요일 조금은 마음을 여유롭게 책나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이야기 이철우의 책체크. 동일의 국어문학과 이철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최은영 작가의 소설 밝은 밤, 그리고 고종석 강좌 고종석의 문장입니다. 네. 왜 이런 책을 또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지난달에 제가 이제 편혜영 씨의 어쩌면 20번이라는 이 단편이 8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의 소설을 소개했는데요. 네. 그때 그 김정현 아나운서께서 너무 좀 짧은 것들이 많이 모아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세게 이번에는 좀 긴 호흡에 그러니까 요즘 현대 작가들이 그렇게 긴 호흡의 소설을 잘 안 내지 쓰죠.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최은영 작가가 처음에 쓴 장편 소설이지만 자기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4대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 장편 소설 안에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눈에 띄어서 그 소설을 한번 청취자분들한테 권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런 밝은 밤이라는 최은영 소설을 권했고요. 네. 또 하나는 고종석의 문장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연록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숭실대에서 했던 강의를 모은 책인데 이 책이 사실은 글쓰기 책이 아니라 일반 교양도서로서도 아주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여름에 더위에 지친 여름에 한번 나를 성찰하고 내가 무언가 생각할 거리 같은 것들을 정리할 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과감하게 한번 권해봤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밝은 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최은영이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지야? 예, 이 최은영 작가는 그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나오고 네. 2013년에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했는데요. 이 밝은 밤이라는 소설은 2021년 대산문학재단의 소설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이 밝은 밤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최은영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보면 그 쇼코의 미소 같은 단편이나 따뜻한 감성에서 좀 더 벗어나서 성장해서 긴 호흡에 그런 역사의 질곡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과감하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일단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작가는 뭐 어떤 걸 말하고자 한 건지. 사실 이 제목이 밝은 밤이잖아요. 예. 밝은 밤은 밤이 이제 밝다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밤에 무언가 보인다 혹은 밤에 생각할 거리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의도도 담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소설 안에서는 이혼 여인 지윤이라는 주인공이 자기의 엄마와 관계가 좀 소원해진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를 아주 오래전에 엄마와의 관계가 소원하니까 못 만났다가 이혼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 도시를 떠나서 그 희령이라는 곳에 천문학 연구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 아주 한적한 도시에 갔다가 거기에서 할머니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인 할머니가 먼저 그 지윤을 알아보고 지윤에게 말을 건네면서 왜 엄마와 이렇게 소원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마찬가지로 자기의 엄마인 그러니까 지윤의 증조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은 소설은 이 여자의 4대 지윤의 어머니, 지윤의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의 증조 또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할 외할머니의 4대에 걸친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명이라는 삶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 그 숱한 역사의 질곡을 거치는 과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나 또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랄까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모아지면서 이렇게 성장되는 사람의 감성이나 심성 같은 것들을 이루고 그런 이룬 것들이 풀리지 않는 타래처럼 엄마와 딸의 갈등으로
또는 할머니와 엄마의 갈등으로 상존했다는 것을 지훈이 깨닫는 거죠. 약간 옛날에 그 대하 드라마 네. 뭐 이런 거 대하 소설 요 한 4대 정도면 대하 소설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예, 그거보단 짧은데 예. 그래도 좀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소설을 써도 될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죠? 상당히 그래서 이 젊은 작가가 참 의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상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증조 할머니를 구원해준 이제 증조 할머니의 남편 되는 사람이 천주교인으로서 이 세상이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해서 백정의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도망쳐서 개성으로 와서 공부를 자기의 부인을 삼거든요.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한 그러한 좋은 인연이 그 백정의 딸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그 양민인 증조 외할아버지가 점점 이 증조 외할머니를 구박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여자를 낳고 난산 이후로 애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것에 핍박이 더 심해지고 그런 여러 아픔 같은 것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담담한 어조로 잘 표현해내고 있어서 여성이 갖고 있는 감성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칫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담담하게 잘 드러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네. 또 매력적인 문장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많습니다. 뭐 어떤 게 소개 하나 부탁드릴까요? 사실 아주 대표적인 이 소설의 매력적인 문장이라면 그 할머니의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가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올 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그럴 거야. 어쩌면 이 말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위로일 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맥락처럼 원자폭탄으로 그 많은 사람을 찢어 죽이고자 한 마음과 그 마음을 실행으로 옮긴 모두 인간에서 나왔다. 나는 그들과 같은 인간이다.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빚어내는 고통에 대해 별의 먼지가 어떻게 배열되었기에 인간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가만히 생각했다. 언젠가 별이었을 그리고 언젠가는 초신성의 파편이었을 나의 몸을 만져보면서 모든 것이 새삼스러웠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의 말미에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감성 또는 아주 짙은 서정성이 묻어나는 문장 같은 것들이 이 배열되어 있어서 예. 소설의 줄거리와 더불어 생각해볼 거리를 저절로 우리한테 안겨줍니다. 네. 그래요. 예, 21년 작품인데 예. 지금 화제가 되는 영화의 소재 같은 것들이 네. 이렇게 문장 속에 담아 있어서 정말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흥미롭죠. 예. 그리고 젊은 작가고 네.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감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스스로를 위로한다. 예.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로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은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남의 도움으로 계속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이혼 여인 지윤이 깨닫는 엄마와의 갈등이나 할머니의 삶, 증조 할머니의 그 스산한 삶 같은 것들이 계속 자기의 DNA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암시적인 문장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네. 화해의 국면으로 점점 나갑니다. 그리고 엄마와 지윤이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엄마는 할머니에게 그 자기가 만든 그 첫째 딸의 죽음 이후에 둘째 딸인 지윤과의 그 장벽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삶을 액자로 할머니 집에 갖다 줘요. 네, 그리고 네, 그런 네. 걸 지윤이 발견하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책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고종석의 문장. 고종석이란 분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이력이 좀 재미있죠. 법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언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학을 공부하다가 그 공부를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언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자신문의 저널리스트로 취업을 해요. 그리고 1999년에는 한국일보에 입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논설위원까지 한 어떻게 보면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죠.
그리고 그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는 아주 문장을 잘 정리하고 올바른 문장을 쓰는 걸로 유명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도 이렇게 일필지로 쫙 날리는 분도 있고, 네.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정말 완벽한 문장을 딱 만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책은 강좌를 개설해서 네.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책들이 좀 사실. 있어요, 그죠? 예. 사실 그런 점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익히 알려진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또는 뭐 레너드 번스타인의 대답 없는 질문, 이런 책들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네.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게 다 강연록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그런 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곧잘 있었는데 이 책은 그것이 좀 더 세련되게 강연록을 책으로 편집돼서 만든 것이어서 그게 흥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고종석이라는 작가가 보여주는 글쓰기는 인문교양에서 출발해서 네. 자기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 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도 결국은 자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리하는 거 안에서 가장 좋은 거는 쓰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다 모아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책을 하나 만들어주고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한국어가 굉장히 섬세한 언어고 한편으로는 장점이 많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갖고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글을 쓰는 것이 결국은 그 글을 쓰는 행위는 4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돋보이고 싶은 이기심. 네. 두 번째는 아주 미학적인 열정. 그리고 역사적인 충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저자는 판단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글 쓰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읽기 역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반대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 글 쓰는데 뭐 정치적인 목적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그거는 왜냐하면 글 자체가 어떠한 기획이나 의도 같은 것들을 담아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판단하는 겁니다. 이 책 재밌게 읽는 방법 알려주시죠. 왠지 예. 글 쓰는 것까지 배웠네. 이런 느낌도.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이 책을 그냥 보시면 아마 저절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이 저자가 자기가 쓴 옛날 책을 중간중간 가져와서 그 책 안에 있는 문장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책을 이중으로 읽는 그런 두 권을 읽는 효과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인문교양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 같은 것들이 이 책을 지루하지 않게 다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러브스토리라는 소설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돼 있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각인된다라는 그런 구체적 내용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청취자들이 좀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제 책을 읽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우리가 그 매달 책이라는 것이 어떤 나한테 정서적인 혹은 뭐 사고적인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읽기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표현하기로 나가는 거고 표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판단 같은 것들을 남기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만으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사실 그 생각을 어느 누구도 알기 어렵죠. 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기와 쓰기인데 그러한 말하기와 쓰기 행위를
보다 더 잘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읽기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 쓰려고 그러면 좀 막막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예. 이런 거 한 권 읽고 나면은 글이 훨씬 더 조금 더 정리되고 일목요연하고 보기도 좋고. 그럼요. 사실 시는 뭐 랭보 같은 시인은 10대 후반에 자기가 명작을 다 쓰고 20대 후반부터는 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는 네. 잘 그럼 말씀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산문은 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좋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동일대 국어문학과 이철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의 18,219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